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돈투의 투자 기본기.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자. 역시나 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봅시다. 투자의 기초 중에 기초죠. 투자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예. 뭐 개인이나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 현금이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지, 뭐 직장 생활을 해서인지, 아니면 가게를 해서인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인지, 뭐 부동산 월세를 받는지, 이 돈이 흘러오는 그 방식 이런 거 간단치 않죠. 많은 분들이 이런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야. 그 회사는 뭐 전기차 회사야.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사실 뜯어보면 되게 다를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에도 네이버가 이제 좋은 예입니다. 네이버 우리 뭐 검색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매출 기준으로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실적 발표 자료는 네이버 코프.com 여기 IR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전체 네이버의 거의 분기 매출인데 이게 분기 매출이 2조 원에 달하죠. 이 2조 원에 달하는 분기 매출이 몇 가지로 나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네이버 CFO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돈 버는 방식을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서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돈을 번다. 두 번째, 커머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 세 번째, 핀테크, 금융 결제를 통해서 돈을 번다. 컨텐츠 팔아서 돈을 번다.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기타 등등. 서치 플랫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한 9천억 정도가 되고요. 거의 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서치 플랫폼으로 버는 돈이 한 매년 느는 증가 속도가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성장률이면은 되게 낮은 성장률이죠. 고성장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돼야죠. 그러면 19.7% 성장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커머스입니다. 커머스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서치 플랫폼 검색 엔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거의 반까지 지금 따라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분기 단위로도 5%고 연간은 거의 20% 성장. 이 정도면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핀테크는 또 성장이 더 빨라요. 27% 성장. 예. 그런데 지금 비중은 사실은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10%좀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27%로 성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핀테크는 또 향후에 영역의 확장 속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컨텐츠 3천억 거의 핀테크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웹툰 뭐 기타 등등 많죠. 예. 요즘 네이버의 컨텐츠 무섭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1,000억 정도 되는데 성장률이 10% 정도 된다. 여기는 아직은 뭐 규모 있는 성장이 빡빡 나와주진 않는 상황인데 한 방이 또 있을 수 있죠. 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네이버도 클라우드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살펴본 것처럼 네이버는 검색 사업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성장성은 10% 미만. 두 번째로 큰 사업이 쇼핑이구나, 커머스구나. 예. 쇼핑 회사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가 쇼핑 회사라고? 예. 맞습니다. 네이버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업이 바로 핀테크예요. 네이버페이, 네이버 금융으로 분기에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버는 금융회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 증권사, 금융으로 생각했지 네이버를 금융사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버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이버가 이커머스 온라인 유통사 그리고 동시에 대형 금융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사 맞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근간을 이해하게 되면 네이버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할지가 판단됩니다. 숨어있는 뉴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커머스에서 경쟁자인 쿠팡도 네이버의 금융사업에 경쟁하기 위해서 요즘 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여신 전문 금융업 진출, 네이버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가 돈 버는 방식이 편리한 검색으로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장악하고 가두리 양식장에 모인 소비자들 상대로 물건을 팔고 물건을 판매할 때 결국은 자신들의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게 유도해서 검색 플러스 쇼핑 플러스 금융 요 3박자를 완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쿠팡은 네이버와 쇼핑에서 경쟁하려면 그러니까 쇼핑만 잘하면 안 되는 거죠. 금융산업으로 꼭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네이버와 그래야지 경쟁의 전선이 이제 딱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쿠팡을 이해하려면 네이버 사업 모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네이버를 이해하기 위해서 쿠팡의 최근 금융 확장 행보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 박터지게 싸우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누가 이길까? 이기지 않고 둘 다 성장하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강력한 경쟁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이버 본체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서치 플랫폼 하면서 요게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실적 발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친절하게 이런 사업 부문별 구분 실적을 올려줍니다. 공부하기 좋은 자료고요. 이렇게 어떤 친절하게 보여준 회사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학습 매터리얼이에요. 사실 아마존보다 더 친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검색 광고 쪽 거의 독점 수준인데 그래서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커머스 우상향하고 있죠. 딱 그냥 느낌이 와요. 그래프만 봐도 색깔도 달라요. 장밋빛 색상이 알려주듯 매우 희망찹니다. 매년 20% 이상 빠른 성장 유지하고 있고 브랜드 스토어는 86% 성장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점점 대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커머스에 여행도 포함되어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입은 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여행 커머스 2배 증가. 여기 딱 나오죠. 엔더믹으로 여행 및 예약 합계 거래액은 1.1조 원으로 이어 온 이어 연간 약 2.1배 성장 대단한 거예요. 최수연 대표 네이버 예약 여행 카테고리 거래 1조 돌파 강조하고 있어요. 위에 뉴스 헤드라인에도 네이버의 여행 매출 급증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는 과정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네이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핀테크 더 성장하죠. 2분기 결제액 12조 원, 이어 온 이어 32%. 이 중에 외부 결제액이 4.6조 원, 이어 온 이어 60% 성장.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죠. 결제액 중에서 외부 결제액 규모가 성장했다는 게 놀라운 모습인데 이제 네이버의 금융이 네이버 생태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용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럼 앞으로 외부와 이런 콜라보,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네이버의 금융 성장은 더 탄력 붙을 수 있을까 지켜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봤더니 보험 중개길이 열린다. 그럼 은행에서 페이먼트에서 보험까지 지금 확장이 되는 거구나. 이 보험을 가고 증권을 가고 뭐 은행을 가고 이런 네이버의 금융이 확장 가는 가운데 이런 핀테크 쪽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 훨씬 편리해지겠네. 후불 결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분야에 네이버도 뛰어들어서 토스랑 경쟁한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3강 구도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네이버 파이낸셜 이제 도움 주겠다. 금융 쪽에서도 다양하게 소비자면 소비자, 기업이면 기업 상대 금융을 키워가고 있는 네이버 명실상부한 대형 금융사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 확인하면서 동시에 관련 뉴스 검색하면서 뉴스 스크랩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즉시 검색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적자 생존 아시죠?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살아남습니다. 투자를 누가 불로소득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고강도의 지적 노동 손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록을 해야지 실력이 키워집니다.
투자자가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큰 수익을 누리니까 부럽죠. 하지만 그런 양질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한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 수천 시간의 리서치와 분석, 고민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 법칙이에요. 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깊이 안 하고 그냥 얻어지는 건 운이에요. 그런 거 반복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3년 이상 하루에 1년 최소 3년 이상 하루에 1시간 꾸준히 리서치해야지 뭔가가 보여요. 그래야 경기 호황, 하락 이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산업적 이슈 이런 거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기업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 기업이 그 뭐 빅테크 이슈 이런 거에서도 생존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간편하게 경제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한 10분 읊어주는 거 이런 분석해준다고 전문가가 나와서 저를 포함한 겁니다. 막 떠들어준다고 내가 아는구나 이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돈 벌 수 있으면 누구나 돈 벌 수 있겠죠. 초과 수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보다 더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끈기 필요합니다. 인내심 필요합니다. 네이버의 웹툰 클라우드 사업 이런 건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만큼 한 종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지 많다. 이거 느낌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그만큼 쉬운 게 아니지만 값진 그 경험을 고통되더라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무제표에서 이 매출 한 줄 이해하는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자는 오늘까지 최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다 하더라도 내일 가서 새로운 거를 취득하지 않으면요 바로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게 바로 투자인 거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상 유튜브 돈이 되는 투자 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